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 국가 지도자들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해 약 10조 원에 달하는 국제기금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등은 2달 가까이 계속됐던 봉쇄 조치를 조금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김현경 기자입니다. 메르켈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유럽 각국 정상들이 온라인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해 74억 유로, 우리 돈 약 10조 원의 국제기금을 모으기로 약속했습니다. We must ensure that they are available and affordable for all. And this is why we must all chip in to finance this truly global endeavor. 코로나19에 맞서기 위해 전 세계가 협력하기로 뜻을 모은 건데 미국과 러시아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 지난 3월부터 2달 가까이 계속된 봉쇄령이 완화되면서 일부 직장이 정상화되고 공원과 찻집도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Ottimo, non me lo ricordavo più. Sì, è la giornata uscire, poter venire fino qua, prendere il pranzo e andare a casa è già qualcosa. 스페인과 포르투갈 역시 코로나 확산이 한풀 꺾이면서 일부 상점 영업이 허용되는 등 봉쇄 조치가 단계적으로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영국에선 코로나 때문에 근로자 5명 중 1명꼴인 무려 630만 명이 휴직한 것으로 나타났고 러시아는 당국이 하루 2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검사를 실시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 환자가 이틀 연속 10,000명을 넘었습니다. MBC 뉴스 김현경입니다. 일본이 당초 내일까지였던 코로나19 긴급 사태를 이번 달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기 때문인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결국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장현주 기자입니다. 내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긴급 사태가 오는 31일까지 연장된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는 감염자 수가 충분히 줄지 않았고 의료 체계의 압박을 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애끓는 심정으로 내린 판단이라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当初予定していた1ヶ月で緊急事態宣言を終え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ことについては国民の皆様にお詫び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일본이 긴급 사태를 선언한 건 지난달 7일. 하지만 확진자 수가 3배가량 급증하고 사망자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 환자 수도 이달 들어 여전히 200~3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병원들도 대부분 포화 상태여서 의료 환경도 여의치 않고 확진자 절반 정도는 감염 경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내 주요 언론들은 올림픽을 의식한 정부의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4일 다시 전문가 자문회의를 열어 조기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이번에 25일이나 긴급 사태가 연장되면서 책임론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현주입니다. 밤사이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양동장에서 불이 나 돼지 4,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돈사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시뻘건 불길이 타오릅니다. 거대한 연기 기둥이 하늘을 뒤덮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려대지만 불길은 잦아들 줄 모릅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양돈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 이쪽에서도 출입 보였어. 여기서 한 2~3km 떨어진 도로 정도예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복층 구조로 지어진 돈사 2동 가운데 위층 돈사에서 시작된 불은 돈사 3,400제곱미터 규모의 한 개 동을 완전히 태우고서야 진화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 불로 돈사 한 동에서 키우던 돼지 4,000마리가 모두 폐사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돈사 옆 숙소에 있던 외국인 근로자가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돈사가 화재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불길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2층 분만사와 자돈사 사이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번져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큰 불이 3시간 만에 겨우 잡혔습니다. 서귀포 소방서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신고 접수 17분 만에 소방 인력 160여 명과 장비 24대를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돈사 내부에 보온재 등 석유 화학 제품들이 많아 완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건축물 내부에는 그 플라스틱 종류의 돈방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화학 제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해서 이게 일제 방수를 하더라도 화재 진압이 쉽게 되지 않고 또한 그 양돈장이 규모가 상당히 큰 편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돈장 내부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로 늦춰졌던 프로야구가 드디어 오늘 개막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무관중 경기로 개막하는데 빠르면 다음 주 경기장에서 직접 야구를 관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명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38일 늦어진 프로야구 개막. 이번 주는 중계로 접할 수밖에 없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장에서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KBO는 정부의 생활방역 전환에 발맞춰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면 문체부와의 협의를 통해 다음 주부터 소규모 관중의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일부에 한해서 관객을 모시고 야구를 진행을 하고 안전이 확인됐을 때 그때부터 점진적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입장 허용 관중은 전체 좌석의 25% 수준, 육성 응원과 관중석 내 음식 섭취를 금지하는 등 방역 안전장치를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용하던 야구장은 분주해졌습니다. 겨우내 관중석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문을 닫았던 경기장 내 상점들도 야구장을 찾을 손님 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커피 머신을 지금 새 거를 바꾸려고 작업하고 있는 중. 관중이 온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준비 단계에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한국이 야구를 되살릴 방법을 찾았다는 미국 ESPN의 보도와 함께 20여 개 외신들이 KBO 개막 전에 현장 취재를 신청하는 등 한국 프로야구를 향한 전 세계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MBC 뉴스 이명진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요. 아이들이 풍선을 입에 물고 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칫 풍선이 입으로 들어가면 기도가 막혀 질식할 위험이 있다는데요.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발생한 장난감 관련 안전사고를 조사했더니 풍선이나 구슬 등을 삼키거나 코, 입, 귀에 넣는 사고가 전체 사고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삼킴 사고는 기도가 막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특히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이 기도를 막아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풍선에 불지 않은 풍선이나 터진 풍선 조각은 질식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는 법안까지 마련됐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한국소비자원도 부풀리지 않은 풍선은 8살 미만 어린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하고 터진 풍선은 바로 치우라고 권고합니다. 만약 어린이가 풍선을 삼켜 숨을 못 쉰다면 119에 신고하고 재빨리 응급조치법인 하임리히법을 시행해야 하는데요. 환자 뒤에서 양팔로 안은 다음 두 손을 명치에 놓고 위로 밀쳐 올리고요. 1살 이하 영아는 복부 압박 대신 등을 두드리고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조치해야 합니다.